재래시장에서 마주친 그 노인의 눈빛이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파스타 수업 어떻게 할까요? 학원 직원의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요리 학원을 운영한 지 벌써 15년. 레시피와 숫자에만 매달려 살아온 제 인생이었죠. 평소대로 하자. 하지만 평소 같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자꾸 그 노인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전이었어요. 장 보러 나간 재래시장에서였죠. 생선 코너를 지나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었죠. 어머,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노인 제 말에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일에 관심 없고 제 일만 하는. 짜증나. 시간 없는데. 그날도 수업 준비에 바빠서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또 만났어요. 실례합니다. 이거 떨어뜨리신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니 그 노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떨어뜨린 게 맞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둘 다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저였어요. 어린 시절의 저. 이게 노인을 다시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깊게 패인 주름, 누렇게 변색된 치아. 하지만 그 눈만은 서연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오빠? 30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많이 컸구나. 오빠가, 정말 오빠가 맞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기억 속 오빠는 키 크고 멋진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그 말과 함께 오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오빠가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내가 30년이에요, 오빠.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사진만 만지작거렸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오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됐을까?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찾았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가 혼자 빚을 떠안고 집을 나갔다. 서연이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떨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52살이 되도록 진실 하나 모르고 살았다니. 오빠를 원망했던 내가 바보였구나. 일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어요. 1994년 3월 15일. 영수가 아버지 빚 때문에 고민이 많다.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나? 3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1억은 좋게 될 거예요. 1994년 4월 2일. 영수가 집을 나간다고 한다. 빚쟁이들이 서연이까지 해칠까봐 걱정된다며. 그래서 떠났구나. 1994년 4월 10일. 영수 소식이 없다. 서연이가 자꾸 오빠 찾는다고 온다. 어쩌지? 어머니의 글씨가 갈수록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를 찾아 나섰어요. 주민센터 근처를 서성였죠.
혹시 어제 여기 계셨던 분? 아, 그분이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오세요. 공원 벤치에서 주로 계시던데. 해운대 해수욕장 뒤편 작은 공원. 그곳에서 오빠를 찾았어요. 낡은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주고 있더라고요. 오빠, 서연아, 어떻게 여기를? 오빠 찾으러 왔어요. 오빠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가거라. 나 같은 거 만나면 안 된다. 왜요? 왜 3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빚 때문이죠? 오빠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어머니 일기장 봤어요. 오빠가 혼자 떠안고 나간 거 다 알아요.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죠. 그래, 맞다. 3천만 원이었어. 그 많은 돈을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한 거였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너는 너무 어렸고, 대학도 가야 하고, 그래서 오빠가 희생한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 자식으로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17살 차이 나는 오빠.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지. 건설 현장, 공장, 청소, 경비. 빚 갚느라 정신 없었어. 다 갚았어요? 10년 전에 그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굳은 살투성이 손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너 앞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서연아. 너는 성공했잖아. 요리 학원도 운영하고. 어떻게 제 상황을 아시는 거죠? 혹시 저를 지켜봤어요? 오빠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 안에서 신문 스크랩이 나왔죠. 해운대 요리학원 지역 명소로 떠올라. 제가 나온 기사였어요. 3년 전 거였죠. 자랑스러웠어.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바보 오빠. 돈이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더 소중한 건데. 서연아, 이제 그만 숨어 살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짐이라니요.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그때 오빠 주머니에서 약통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오빠, 아파요? 괜찮다. 거짓말. 약 이름 보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빠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혼자 견뎌온 세월 때문에. 오빠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오빠는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당뇨약도 이런 걸 드시고. 언제부터 아팠어요? 5년 정도 됐나? 5년? 그럼 치료는 제대로 받았어요? 오빠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어요. 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받은 거구나.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요. 제가 병원비 다 낼게요. 안 된다. 너도 학원 운영하느라 힘들 텐데. 힘들긴요. 오빠 하나 치료할 돈도 없나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학원이 적자였거든요. 온라인 요리 클래스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다 어려워졌죠.
하지만 오빠는 몰라도 됐어요. 서연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면 안 돼. 고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때 오빠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오빠? 비틀거리시더니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어지러워. 이건 저혈당 증세였어요. 요리학원에서 당뇨 있는 수강생들 많이 봤거든요. 사탕 있어요? 초콜릿이라도?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급하게 편의점 뛰어갔죠. 사탕 사서 돌아와 보니 오빠가 벤치에 쓰러져 있었어요. 오빠, 오빠.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환자분이 가족이세요? 네, 제 오빠예요.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됐네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관리는 가능해요. 다만 비용이 좀 들겠네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얼마든지 낼게요. 5월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겠어요. 지금 학원 수익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오빠가 깨어났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한 말은 이거였어요. 오빠, 이제 제가 돌볼게요.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긴요. 30년 동안 혼자 고생한 오빠가 뭘 미안해해요. 오빠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오빠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 오빠한테 화를 낸 거였죠. 오빠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뭐보다 중요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오빠 없는 제 인생은 의미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학원 장부를 다시 봤어요. 적자가 계속됐어요. 월세, 직원 급여, 재료비. 거기에 오빠 치료비까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예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죠. 그것도 다 털어야 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오빠만 건강하면 돼. 다음날 오빠를 집으로 모셨어요. 서연아, 내가 여기 있으면 오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첫날 저녁 오빠를 위해 당뇨 환자용 식단을 차려드렸어요. 맛있다. 오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30년 만에 먹어보는 가족 밥상이야. 저도 울컥했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학원 직원이었어요. 임대료 연체됐다고 나가라는 통지서가 왔어요. 학원 문 닫을 위기였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죠. 가족 앞에서는 모든 게 작아 보였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일단 임대인분께 연락해 볼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오빠가 더 중요했거든요. 거실에 나와 보니 오빠가 소파에 앉아 혈당을 체크하고 계셨어요. 혈당 체크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죠. 오빠, 밥 먹어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만 힘들어지네. 또 그런 소리예요? 오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학원에 문제 생긴 거 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전화 통화 들렸어. 임대료 연체됐다며.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괜찮아요. 다른 방법 찾을 거예요. 서연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학원 포기하지 마.
그건 내 꿈이잖아. 꿈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아니야. 나는 이미 늙었어. 너는 아직 젊고. 52살이 어디가 젊어요? 그때 벨이 울렸어요.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죠.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서연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부산 최대 요리학원 체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선생님 학원 인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인수요? 네. 위치도 좋고 선생님 실력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거실로 모셨어요. 오빠도 궁금한 듯 가만히 듣고 계셨죠. 얼마에 생각하세요? 8억입니다. 8억?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선생님이 저희 체인의 수석 강사로 와주셔야 해요. 월급은 500만 원 드릴게요.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8억에 학원 팔고 매달 500만 원씩 받으면 오빠 치료비는 문제 없을 거였죠. 언제까지 답 주시면 될까요?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도 있거든요. 김동철 씨가 돌아간 후 저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하지 마라.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학원 팔지 마. 오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답은 아니에요. 오빠 생각을 말해주세요. 글쎄다. 15년 동안 혼자 일군 걸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그렇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8억과 안정적인 월급. 오빠 치료비 걱정도 없고. 하지만 제 학원을 남에게 넘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새벽 3시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오빠가 나오셨어요. 잠 못 자. 네, 오빠도요? 생각이 많아서.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아,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오빠는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꿈이 있었어. 꿈이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빚 때문에 포기했지.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오빠, 서연아, 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침 7시, 김동철 씨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결정하셨나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학원 이름 그대로 두고 제 오빠도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빠분이요? 요리 경력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 해요. 김동철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0대 초반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거래는 없는 거네요. 과감하게 선을 그었어요. 오빠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만나 뵙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1시간 후 김동철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빠는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김동철입니다. 요리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던데. 네.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오빠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왜 요리를 하고 싶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죠. 김동철 씨는 오빠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60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때 오빠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하세요, 오빠? 그냥 간단한 거. 20분 후 오빠가 소박하지만 맛있어 보이는 볶음밥을 내왔어요. 드셔보세요. 김동철 씨가 한 입 먹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연습했어요. 서연이 아플 때 해주려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빠가 몰래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구나. 기본기가 있으시네요. 김동철 씨가 말했어요. 손놀림도 나쁘지 않고. 그럼 조건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3개월 시험 기간을 두겠어요. 그 안에 기본기를 익히시면 정식 직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빠와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나서 김동철 씨가 말했어요. 참,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는데요. 뭐죠? 저희가 새로 오픈하는 지점에서 가족 요리 교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해요. 가족 요리 교실이요? 네.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요즘 가족 간 소통이 부족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선생님과 오빠분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30년 만에 재회한 남매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그것도 좋네요. 그날 저녁 오빠와 함께 학원 정리를 했어요.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줘서. 가족이니까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학원 개원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이때는 정말 외로웠구나. 오빠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30년 동안 혼자. 이제는 안 그래도 되죠? 그래. 이제 우리 함께야. 새 학원에서 첫 수업이 있는 날. 오빠는 새 앞치마를 메고 제 옆에 서 계셨어요. 떨려, 서연아. 저도요. 하지만 우리 함께잖아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고 이분은 제 오빠 영수예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만에 만난 남매가 함께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우리가 만든 요리는 간단한 김치찌개였어요. 하지만 그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죠. 가족과 함께 만든 첫 번째 요리였으니까요. 선생님들 보니까 우리도 가족이랑 요리해보고 싶어요. 수강생 한 분이 말했어요. 그래요. 요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맛있어요. 오빠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잃어버렸던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구나. 바로 가족이었다는 걸. 6개월이 흘렀어요. 오빠는 3개월 시험 기간을 무사히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의 인기 강사가 되었어요. 영수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요리 이야기가 진짜 감동적이에요. 수강생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다 뿌듯했죠. 서연아,
나 꿈만 같아. 오빠가 새 요리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60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어. 오빠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KBS에서 가족 요리 교실을 취재하러 온다고 했거든요.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남매가 함께 운영하는 요리 교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설명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일하게 되셨나요? 가족이니까요. 제가 답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빠 차례였어요. 저는 30년을 헛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늦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후회했던 건 서연이랑 떨어져 산 거예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촬영이 끝나고 리포터가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요? 웃음이 나왔어요. 전혀요. 왜죠?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가족을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들어요. 그날 저녁 방송을 보며 오빠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화면 속 우리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행복해 보여? 그러게요. 진짜 행복한가 봐요. 그때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갑자기 왜요? 내가 서연이한테 더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3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사실 나는 용기가 없었어. 초라한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오빠, 그런데 서연이가 먼저 다가와 줬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앞으로만 보자고요. 그래. 앞으로. 그 다음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 보고 연락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영수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선생님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대학 동창? 오빠가 깜짝 놀랐어요. 미숙아. 정말 미숙이야? 네. 방송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게 30년 만에 재회가 또 하나 이루어진 거였어요. 며칠 후 미숙이 언니가 학원에 찾아왔어요. 영수야, 정말 많이 늙었네. 너도 마찬가지야. 둘이 웃으며 포옹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서연이가 있으니까. 미숙이 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오빠를 잘 돌봐주셔서. 가족이니까요. 그날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대학 시절 얘기를 했어요. 영수는 그때도 요리 천재였어.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주면 줄 서서 먹었다고. 그때가 좋았지. 지금도 좋잖아. 꿈을 이루었는걸. 오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오빠가 말했어요. 서연아,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30년을 돌아가도 똑같이 선택할 거야.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빠도 지킬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석양이 물드는 바다처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아름다웠죠. 서연아, 네.
가족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도요, 오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잃어버린 30년은 아쉽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